최근에 같은 부서에 있는 여성분하고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말 걸었는데 뭐,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러지 마세요. 재밌네요. 제주도에서 작업을 할 때 있어 보이는데 제주도에서 쓴 곡이 없어요. 혼자 걸쳐 입은 외투 위에 적힌 글자 별 매력 없는 외로운 사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설뮤 라디오의 스페셜 DJ를 맡게 된 자이언티입니다. 첫 곡으로 저의 정규 3집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모르는 사람을 듣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모르는 사람은 제가 가장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 사람들을 내가 과연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곡인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쓸쓸할 때 아니면은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다가 들으면 진짜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뭐 생각날 때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뮤 라디오 스페셜 DJ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사연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즐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들을 살짝 먼저 읽어봤는데 짝사랑 이야기나 고민 등 많은 사연들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봉인돼 있어, 편지. 자필로 적힌 사연입니다. 이 편지지를 읽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재작년인가 그맘때쯤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 제가 매우 가라앉던 시기였어요. 그 아픔을 회피하고 싶어서 자이언티님 노래를 듣다가 덕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오빠를 좋아하면서 팬들과 인터넷상으로 친구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언니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 챙겨주던 그 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언니가 해주던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 언니와 연락도 많이 오고 가지 않고 만남도 뜸해졌지만 누군가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법은 그 언니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기억만은 제게 남아 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려 저에게 그 언니를 만나게 해준 오빠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이라기보다는 고민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거는 참 언제나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막 그자식걸 떠들고 뭐 소통하고 뭐 이런 분위기의 관계를 저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외롭지 않으세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남들 하는 대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또 막 생기신다면 그냥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힘들거나 우울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나요? 바쁘게 사는 걸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우울할 때 이것보다 큰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보다 큰 게 뭐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 뭐 비전 이런 것들을 더 떠올리면서 마음을 좀 다잡는 것 같아요. 이런 우울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세요. 현실적인 문제라면 파이팅.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이건 되게 컴팩트해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요즘 티저를 보며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이언티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주도에 작업실을 두고 음악 작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자이언티님다웠고 나도 언젠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나만의 작업실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업하면서 생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리고 제주도 외에 작업실을 두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건강한 고민들이네요. 뭔가 작업실을 두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다면 저는 이태리도 좋을 것 같고 일본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이 좀 잘 돼 있고 하니까 좀 뭔가 산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돌아다니면서 사색하기 좋을 것 같아서 도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언젠간 나도 뭐 작업실을 갖고 싶다. 저도 지금 음악으로 뭐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아시니까 제가 작업실도 있고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도 하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작업을 할 때 있어 보이는데 제주도에서 쓴 곡이 없어요. 그냥 자게 되고 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게 또 뭐가 없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이 그냥 무작정 좋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엄마 노트북으로 작업하고요. 교회에서 마이크 빌려와서 녹음하고요. 필름 카메라 비싸잖아요. 알바해서 용돈 돈 생길 때마다 필름 사가지고 찍고, 심지어 제 친구는 제 가사에도 있는데 너 돈 안 되는 것만 한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좋아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거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창작자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서든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이언티님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나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줬든 아니면 내가 샀든 아니면 내가 빚어 만들었든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내 안에, 내 방에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그릇은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떤 앨범의 테마일 수도 있고요. 이 그릇을 나는 뭔가로 채우고 싶어요. 뭐 바깥에 그냥 내놔요. 흙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아니면 비가 오면 물이 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로 채워져서 넘칠 때 작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냥 순수히 창작을 하는 그런 작품들은 그릇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든 내놓아라.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내비둬라. 그래서 저도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냥 방치. 이번 앨범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글쎄요. 그냥 산 것 같아요. 그냥 살다가 드는 생각들이나 혼미하다, 슬프다, 기쁘다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쌓여져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사연을 앞두고 있는데 세 번째 사연을 읽기 전에 잠시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셀카를 진짜 못 찍는데 이거 심지어 화면이 안 보여. 오케이, 한번 진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 한 번 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소장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던 동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약간 컨셉이 아들 여기 서봐라고 해갖고 이제 엄마가 찍어준 사진. 초등학교 6학년. 정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그 밈 아시나요? 그 남자 둘이 사진 찍을 때 못 참는 거? 저도 참지 못했던 사진. 이렇게 세 장인데요. 진짜 굉장한 에디션이죠. 프리미엄 에디션. 모참, 초딩 넘버 5, 금수컷. 이 세 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청취자님의 직장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단따단. 안녕하세요, 자이언티님. 자이언티의 음악을 늘 들었던 학생인데 어느새 직장에 다니고 있네요. 이번 뮤직비디오 티저들을 봤는데 앨범 너무 기대 중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에 같은 부서에 있는 여성분하고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관심사는 영화, 음악 이런 주제예요.
직장인 나름대로 심도 있는 취향 공유를 하던 와중에 최근 여성분께서 시사회 티켓이 당첨되었다고 저에게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동이 저를 영화나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좋아서 썸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점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근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디테일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화, 음악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장 동료 사이에 이런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낸 거고 누가 먼저 이 대화를 주도해 왔느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서가 지금 없어요. 여자분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 뭔가 말 먼저 거시고 뭐 이랬다면 저는 완전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냥 여자분께서 어떤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나눴었으니까, 그리고 맥락상 지금 뭐 같이 보러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단순히 그 이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말 걸었는데 뭐 나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일단 조금만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당신이 생각하는 템포보다 조금 더 빨리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사회 한번 보시고 이거 좀 느낌이 오네라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웃어주네 막 이런 거 말고 확실한 단서 있죠. 진짜 확실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단서가 딱 있으면 당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아무튼 아직 단서가 없다, 충분치 않다. 아니 이게 헷갈리면은 저는 헷갈리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성적 호감이 였다면 그냥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조금만 신중해지셔라. 아무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네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가 연말이면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연말에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연말에 안 바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이랄 게 따로 없고 그냥 일. 그래도 뭔가 시간이 나면 뭐 하냐?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거나 아니면 한 번은 해외에서 카운트다운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먼저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그때 하와이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유럽이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그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좋았다고요. 끝. 다음, 자이언티가 생각하는 올해의 영화 혹은 영상이 있나요? 이번에 나온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도 못 봤고요. 그 오펜하이머도 못 봤고 극장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계기로라도 뭔가 특근도 얻고 가보고 싶어가지고. 생각나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전 너무 좋았어요. 꼭 보시길 바래요. 특히 그 창작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이 영화가 왜 좋냐면 물론 시각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멋지지만 이 스크립트가 전 미쳤다고 생각해요. 계속 언어 폭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만 듣고 있어도 그 뇌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자이언티가 연말에 꼭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만나는 것 같고. 근데 올해 연말은 스케줄을 없앴어요. 오랜만에 컴백인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음악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막 비주얼 가수도 아니고요, 안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제 음악을 아는 분들은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앨범을 내지 않은 게 벌써 한 5, 6년 됐어요. 정말 세대가 바뀌었고 제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전 너무 생소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앨범인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들으시고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이언티의 음악 작업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속 쌓는 것 같아요. 계속 쌓고요. 노래 방향이 나오고 편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사운드적인 빌드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복잡하고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덕션에 힘을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고요. 연구실처럼 모여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영화관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게 재밌을진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팝콘 먹을 때 소리를 너무 크게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먹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드시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진짜 시끄러워한다. 그만 좀 하셔라. 근데 제가 몇 년 뒤에 스파이더맨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 너무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최대한 소리를 안 내려고 극장에서는 그래도 팝콘은 소리를 칵칵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의 설뮤 라디오 DJ 데뷔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 사연과 질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또 다른 소통을 해본 것 같아서 느낌이 색다르고요. 또 저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질문들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DJ 초보인 제가 진행한 설뮤 라디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팝콘도 맛있었고요. 이번 앨범 나왔어요. 네. 많은 활동 관심 부탁드리고 제 팬분들은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뭉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흩어져 계시는 거 알겠지만 저도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좀 다니시죠.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음악입니다. 오늘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치였습니다.